자, 우리 푸틴 형님이 개헌을 해서 국민투표를 했는데 봤습니까? 뭐를 국민투표를 했냐면은 개헌 이전에 대통령직 수행횟수를 0회로 만드는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싶겠죠?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뭐 하여튼 개헌을 했는데 개헌의 목표는 결론적으로 우리 푸틴 형이 베이비 원모어 타임을 한 투모어 타임 정도를 할 수 있냐는 건데, 일단 러시아 개헌의 내용을 보여드리면 가장 논란이 되는 거는 개헌 이전에 대통령직 수행횟수를 0회로 간주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러시아는 대통령직을 3번 연속 못해요. 3연임이 안 돼. 중임까지만 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3연임에서 금지되니까 지금 개헌 이전은 대통령직 수행횟수를 0으로 리셋해주는 거죠. 리셋 개헌을 해서 21세기 차르이신 푸틴 아저씨가 통과됐어요. 종신집권의 길이 열렸다 그러는데 헷갈리니까 표로 갖고 왔습니다. 자, 리셋 개헌이 뭐냐? 뭘 리셋했냐? 자, 우선 2000년에 푸틴 아저씨가 처음 등장해요. 이게 4년입니다. 러시아는 4년 중임인데 2003년까지 1선, 2007년까지 재선을 했는데 3연임이 불가능하잖아. 한 번 더가 안 돼. 그래서 예전에 가운데에 꼼수를 쓰죠. 어떻게 꼼수를 쓰냐면은 이렇게 친구를 여기다 이렇게 살짝 낍니다. 아시죠? 우리 메드베프 형을 살짝 껴서 여기를 하고 그 총리 이렇게 4년을 건너뛰어서 여기 가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친구까지 꼈는데 또 4년 중임을 하면 짧잖아. 그래서 중간에 개헌을 한 번 더 합니다. 뭘 개헌을 하냐면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바꿔요. 6년으로 바꿔서 여기서부터도 좀 뭔가 바가 길어진 게 그 6년짜리가 돼서 그렇습니다. 6년 중임으로 바꿔요. 이거는 살짝 바꿔 넘어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3선을 합니다. 2017년까지. 그리고 얼마 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4선도 했어요. 조용히 4선을 했는데 문제는 요쯤에 오니까 무려 12년을 늘려놨잖아요. 2020년쯤에 오니까 이 아래가 눈에 밟히죠. 2024년에 또 3연임이 불가야. 불가면은 원래대로라면은 다시 여기다가 이분을 껴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바를 길게 했어. 그래서 4년을 끼는 게 아니라 늘려야 돼요. 이렇게 6년을 껴넣어야 되는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죠. 6년으로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만들면 문제는 여기에 푸틴 아저씨 나이가 한 78세에서 79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5선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일단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어떤 법을 쓰냐. 친구야, 괜찮아. 법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법을 뭐를 바꾸냐면은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전에 했던 대통령직 1선, 2선, 3선 이런 거는 0회로 리셋을 하겠다. 리셋을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12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선, 2선 이렇게 하면은 36년까지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그만해도 된다. 왜냐면은 우리 형님 나이가 84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죠. 여기 와서는 다시 한번 리셋을 하면은 12년이기 때문에 이만큼 길어지면은 96세인데 96세까지는 지금부터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일단 성공했죠. 집권이 35년이에요. 지금 뭐 러시아에서 가장 긴, 엄청나게 긴 우리 형님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2036년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우리는 딱 보자마자 너무 잘 알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그 유명한 4.4.5입 개헌 기억나시죠? 4.4.5입 그러니까 그걸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너무 한자다. 간단하죠. 4는 4 버리고요. 5는 입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어렵게 써서 4.4.5입 4는 버리고 5는 들어간다지만 결국 반올림이죠. 반올림 개헌입니다. 뭘 반올림했냐? 여기 있죠. 당시에 1954년 자유당이 집권당이었는데 초대 대통령의 한 해 똑같죠? 리셋을 하겠다는 거죠. 초대 대통령은 리셋을 무제한 리셋을 하는 거죠. 중임 제한을 없앤다라는 거를 우리도 국회에 2차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그럼 통과가 됐냐? 통과 안 됐죠? 통과 안 됐어요. 제적의원 203명 중에 3분의 2 찬성인데 한 표가 모자랐다. 136명 중에 한 표 통과가 안 됐는데 그게 이겁니다. 국회의원이 당시 203명이었는데 가결 정족수가 3분의 2니까 135.3333 한마디로 이걸 넘어야 되니까 136명이 되면 가결 135명이면 부결 이랬는데 답이 135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습니다. 실제로 부결했다고 쳤어요. 땅땅땅 부결 치고 다음날 신문에 이만하게 부결 부결됐어요. 이게 호혜로 나왔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게 부결되니까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유당 입장에서는 안 되죠. 그래갖고 정족수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135.3333은 반올림하면 학교에서 배웠죠. 반올림 3333은 이거죠. 이렇게 지우면은 13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이 아니라 5여서 가결이다.
이렇게 하루 지난 다음에 바꿔요. 신문기사까지 다 나갔는데 요거를 바꿉니다. 그게 그 유명한 반올림 개헌 4.4.5입 개헌인데 이거를 바꾸니까 그 당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여기 뛰어 올라서 이래서 4.4.5입 반올림 135.33333 뛰는 거 학교에서 배웠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통과입니다 하고 땅땅 치니까 바로 단상에 뛰어 올라서 멱살을 잡았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씨 그걸 지금 거기서 그걸 왜 반올림을 하냐고 멱살을 잡았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때 멱살을 잡히니까 여기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이 사람이 말이야 교육을 못 받았구만 하고 이론적 기초를 제공해요. 이론도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제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명예 교수님이 그때 속았다. 뭘 속았냐? 개헌안이 부결된 날 누가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교수님한테 물었대. 203의 3분의 2가 얼마냐? 근데 교수님이 135.3333이지 그것도 못하냐? 그랬더니 그때 애들이 물어봤어요. 4.4.5입 하면 얼마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야 4.4.5입 하면 135지 이랬더니 그걸 가지고 국회에 가서 아주 유명한 수학자세요. 유명한 수학자가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했다. 아, 반올림의 기초를 제공했다는 거죠. 뭐 그럴듯합니다. 그게 이론적 기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이론적 기초를 제공 실화입니다. 실화. 교수님이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했다. 왜냐하면은 반올림하면 없으니까. 이 교수님이 실제로 국회까지 가요. 그래서 의원들이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135.3333을 반올림하면 얼마입니까? 할 때 교수님이 135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 보란 말이야. 이론적 기초가 나왔네 해서 그 이론적인 기초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나중에 그 교수님의 제자가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억울하다. 야 교수가 근사값 답을 얘기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론적인 기초로 얘기했다고 나중에 엄청 화를 내시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를 잠깐만 이거 뭐 옛날 정치 얘기인데 뭐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얘기. 요즘 현대 정치는 아니니까. 자 그 당시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 1948년에 초대 대선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되시고요. 그 당시에 안타깝게 2등이 김구 선생님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죠? 안타깝게 2등이셨고 그 다음에 재선을 했는데 중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재선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교과서에서 배웠던 잘못 썼죠. 빌체가 아니라 발체죠. 빌체는 빌 클린턴이 빌체고요. 여기 발체 개헌을 해서 간선제를 폐지하면서 다시 재선을 합니다. 조봉암 선생님이 요번에 나왔죠. 그 다음에 3선을 못할 것 같으니까 푸틴형하고 똑같죠. 요쯤에서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4.4.5입 개헌을 해서 그 이론적 기초를 135.33333을 3을 띄면서 다시 3선을 하는데 문제는 중간에 4선을 할 때 진보당 사건이라고 웃으면 안 되죠. 그때 사형이 돼서 후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3.15 부정선거가 되면서 4.19 혁명으로 들어가고 1공화국이 끝나는 요런 여기 우리나라 1공화국의 역사거든요. 이 4.19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뭐 민주주의를 갖고 오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도 보면은 저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3.1운동과 하나 더 나오죠. 4.19죠. 3.1운동과 4.19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어떤 기초를 여는 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건 우리나라 얘기고 푸틴 형은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종신집권 개헌안을 일단 냈어요. 옆에 있던 이유는 부정투표를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조사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다른 나라인데 국민투표에서 무려 78%가 찬성했기 때문에 지금 같아서는 2035년인가 그때까지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때까지 하시게 되면은 러시아 역사상 스탈린보다 더 긴 무려 36년을 지도자로 있을 수 있는 가장 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물론 축하한 나라도 있어요. 그 어느 나라인지는 뭐 안 보셔도 알겠지만은 우리 옆 나라는 그 이걸 보여주는 우리 옆 나라는 투표 결과를 존중한다. 푸틴 중심의 큰 성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고 러시아 인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보냈어요. 물론 뭐 보냈겠지 뭐 물론 넣었다 대고 그게 제대로 됐냐? 뭐 이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가 독재냐? 뭐 이런 소리를 할 리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보냈습니다. 그래서 푸틴 형이 아마 2030 한 6년까지는 하실 것 같고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16년 남았으니까 아마 슈카월드에 한 16년간은 고정 출성하실 것 같아요. 슈카월드의 그 발전을 위해서 16년간 뵙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마 중간에 큰 사건이 있으면 자주 뵐 수도 있는데 저한테 그 자주 안 뵈야 아마 좋으신 거겠죠. 자주 뵈면은 안 돼요.